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는 진사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중급과 고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2025년 현재 심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심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급 기출문제는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심화 시험보다 난이도가 약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화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46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중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남해군 당학리에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됐대요. 자, 고인돌 발굴 조사 과정에서 비파형 동검이 나왔다는 거죠. 자, 유력한 지배자가 이 지역에 존재했다라는 건데, 자, 이 시대 언제입니까? 바로 나와야죠.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청동기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는 여전히 돌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반달 돌칼 이런 농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답 3번에 있죠. 자,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는데, 이 반달 돌칼이 주로 이 벼 이삭을 따내는 이런 용도로 썼던 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른 선지 볼게요.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 우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 요거 나온 거는 철기 시대부터긴 한데, 이제 정책적으로 널리 보급이 된 거는 신라 시대 지증왕 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한 거는 철기 시대죠.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했다. 요거는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토기를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한 거는 정착 생활이 시작됐던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기념 주화를 만들었는데 고려인을 위해서 발행된 거래요. 이 나라의 건국 이야기에 등장하는 단군과 곰, 호랑이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카자흐스탄에서 만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단군 기념주화래요. 자, 이 관련된 나라 고조선이죠. 이제 단군 왕검의 고조선 건국신화 요거랑 관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는데 역시 어렵지 않네요. 4번입니다. 범금 8조를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라는 거죠.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남을 다치게 만든 자는 곡식으로 갚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이제 벌금을 내든가 노비가 되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게 범금 8조였죠.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여입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고구려죠. 이제 초대 왕이었던 건국 시조 동명성왕이 졸본 지역에다가 도읍을 세웠다가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죠. 자, 5경 15부 62주 나눴다. 이거는 발해.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건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힌트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나라인데 읍군 삼루라는 지배자가 다스렸다. 사실 요건 두 나라가 있죠. 옥저하고 동해가 있습니다. 근데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 그 다음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나라는 바로 동해입니다.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것도 동해에 대한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동해에 관련된 내용 선지에 보시면 이제 동해 제천 행사는 무천이었어요. 그게 3번에 있죠.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하였다. 요거는 4만.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은 고구려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가족 유고를 한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요 가족 공동묘 혹은 골장제라고도 불러요. 이제 뼈를 모아서 묻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요거는 옥저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낸 간대 고구려죠. 17대 왕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해가지고 고국 원왕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 승려 순도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했다. 태학을 설립했다가 있습니다. 자, 고국 원왕 뒤에 왕, 그리고 불교랑 태학이 나왔죠. 자, 이 왕은 바로 고구려 최고의 개혁 군주이셨던 소수림 왕을 말합니다. 자, 소수림 왕의 개혁 정책 세 가지예요. 율령, 불교, 태학입니다. 여기 보면 불교랑 태학은 나왔으니까 율령이 나오면 정답이죠.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제를 도입한 거는 고려의 광종. 수도를 사비로 옮긴 분은 백제의 성왕이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신 분은 소수림왕 뒤에 나오는 광개토 대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국을 폐지한 왕은 통일신라 시대 초기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닦았던 신문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거칠부 장군이 이끄는 우리 신라군이 백제군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 지역에 10개군을 차지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거칠부 장군이래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거칠부는 그 역사서를 만든 분이죠. 뭐 그렇기도 한데 이제 장군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에 10개를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백제와 신라의 연합으로 한강 지역을 되찾았다. 요거 하면 나와야 되는 게 진흥왕이에요. 이게 이제 신라 시대의 진흥왕, 그 다음에 백제로 따지자면 성왕이죠. 근데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묻는 문제니까 이후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때 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강 상류를 차지했어요. 이제 신라는 상류, 백제가 이제 중류랑 하류 요 지역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요 신라가 이 진흥왕이 한강 지역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독차지. 그러니까 이제 백제 성왕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왕이 독차지하니까 이제 당연히 열이 받죠. 이 진흥왕 이름이 김삼맥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왕 입장에서는 이 김삼맥종이 빌어먹을 인간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이제 백제 성왕이 주도해서 관산성 전투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왕이 그만 전사하게 되죠.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선지 중에 있죠. 5번이 정답입니다.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였다라는 게 이제 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전 일이에요. 자, 무령왕이 22 담로를 두었다. 요 성왕 전에가 무령왕이기 때문에 이것도 웅진 시대죠. 자, 그 다음에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였다. 진흥왕 바로 전의 왕이 법흥왕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이 일은 전부 다 6세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5세기에 있었던 일이죠. 고국 천황이 진대법을 실시한 것은 그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국보 119호인 이 불상은 고구려 승려들이 천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는데, 광배 뒷면에 연가 7년이라는 연대가 새겨져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불상 이름에도 연가 7년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1번이 정답이에요.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연가 7년 관련된 게 요 1번에 있는 요 불상이고, 이게 이제 고구려의 불상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번에 있는 거는 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에요. 반가부좌 자세로 앉아 계시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묘사돼 있죠. 근데 요건 이제 삼국시대의 불상인데 백제인지 신라인지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정답 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여담을 한마디 드리자면 이 반가 사유상은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그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사유의 방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 반가 사유상을
이제 스포트라이트 쫙 비춰가지고 보여주는데 주변은 전부 다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가 정말로 영롱하고 멋있다라는 느낌이 팍 듭니다. 근데 요새는 이 국립중앙박물관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막 줄까지 서야 되고 이러더라고요. 예. 자, 선지 3번에 보면 요거는 발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죠. 이불병좌상.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이 4번에 있는 거는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인데 요거는 부석사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을게요. 요 5번에는 석굴암 본존 불상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이죠. 사진으로만 봐도 카리스마가 딱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런 균형 잡힌 멋들어진 불상입니다. 자, 7번 갈게요. 가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한국, 인도 공동 우표래요.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우는 배를 타고 한반도로 건너와 가를 건국한 김수로 왕과 혼인하였다고 합니다. 자, 가의 중심지였던 김해 지역에는 허황우가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는 파사 석탑이 남아있대요. 물론 저는 이제 김해 가서 봤습니다. 금관가야입니다. 자, 뭐 김수로왕이 건국한 나라니까 금관가야 이렇게 바로 나오면 되겠고, 이 지금 대단한 게 이게 뭐 그 고대 시대에 그 아유타국이 이제 고대 인도 국가인데 인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제 건너와가지고 김수로왕과 결혼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김해 지역에 가보면은 그 수로 왕릉, 수로 왕비릉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선지에서는 금관가야의 경제 상황을 찾으면 되는데, 이 금관가야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사만에서는 변환이었잖아요. 근데 이 변환, 금관가야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대표적으로 철. 그러니까 이 철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철을 다루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도 많이 했다 이거죠. 그게 2번에 있습니다.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외, 그러니까 일본의 사람들은 아예 금관가야 쪽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줄 서서 철 받고 도자기 받고 막 이랬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한때 일본에서는 무슨 임나 일본부 설 막 있다는 소리 짓거리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어쨌거나 이 금관가야 그 2번이 정답입니다.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라는 거고, 자,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된 거는 조선 후기죠. 이항법이 전국 확산된 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물론 이항법이 그 전에도 나오긴 나왔지만 이제 확산이 된 건 조선 후기고, 이때부터 이제 농업 생산력이 더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병난도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하였다. 그 다음에 물가 조절을 위한 상평창, 요거 두 개는 고려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본 전시실은 대조영이 세운 이 국가를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리기도 한 국가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대조영이 세웠다 해동성국, 바로 나와야죠. 발해입니다. 이불병자상이 아까 선지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영권무늬 수막세나 치미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5번이에요.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는 소수리왕의 태학,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의 국학,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발해의 기관으로 이제 문적원, 여기 이제 서적 관리했던 기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중정대. 이 중정대는 감찰을 맡았던 기구다. 이 정도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게 이제 새 시험에 선지에 나올지 모르니까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요거는 이제 뭐 신라죠. 한해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나라는 고조선.
골품제라는 신분제도 신라고요.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 시대, 특히 광개토 대왕 때입니다. 이때 신라의 임금은 뇌물마립관이었어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당의 장수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 등은 수군을 이끌고 가서 합세해가지고 백강 어귀에서 부여풍과 외의 군대를 만나 4번 싸워서 모두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백강 전투인데요. 요 백강 전투는 백제 부흥운동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백강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 그 다음에 일본과 연합했죠. 그러니까 백제랑 외가 연합했던 이 군대가 나당 연합군에 패하면서 백제 부흥운동이 최종적으로 좌절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당의 장수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했고 신라 군사가 이들을 격퇴하여 3만 380필의 전투용 말과 그만큼의 병기를 얻었다. 와, 이 말이 3만 필이 넘을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전투였다는 뜻이죠. 어쨌거나 이건 매소성 전투인데 이건 이제 나당 전쟁이라고 보통 보죠. 기벌포 전투까지 합쳐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나당 전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백제가 멸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여기서 이제 신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삼국통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이 멸망 직후에 부흥운동이 같이 붙는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직후에도 고구려 부흥운동이 붙죠. 자, 그래서 지금 가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과정, 즉 백강 전투가 나왔고 나에서는 나당 전쟁에 해당하는 매소성 전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걸로 흐름을 보자면 당연히 고구려 멸망이나 고구려 부흥운동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건모잠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고구려 부운동에 관련된 분이 이제 건모잠도 있고 고현무, 이 장군이죠. 그 다음에 안승. 요 안승이라는 분은 이제 보덕국의 국왕이에요. 보덕국왕. 그래서 이제 고현무 장군이 먼저 부흥운동 전투를 전개하고 그 다음에 건모잠이 그 안승을 갖다가 왕으로 이렇게 옹립을 해요. 우리 고구려의 새로운 왕이십니다 하고 옹립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나는데 그때 신라왕 문무왕 김범민, 이분이 문무왕이에요. 이 신라왕 문무왕이 이제 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을 금마저 익산 지역에 모여서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당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힘도 필요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부흥운동은 그와 같이 전개가 돼서 이 나당 전쟁 때 이 고구려 유민들도 힘을 합쳤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차돈이 순교하였다. 이건 이제 버풍왕 이 시기고 이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가 공인이 됐죠. 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이거는 지증왕입니다. 최치원이 심우 10여 절을 건의하였다. 이건 이제 진성여왕식인데 신라 하대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이제 왕으로 따지자면 고구려의 영양왕 시대인데요. 이제 이거 7세기 초. 이 가나 요 일들은 7세기 중반에서 후반 가는 그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세금 독촉에 반발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난을 일으키고 있어옵니다. 특히 사벌주를 근거지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은 그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진성여왕이 군사를 보내 그들을 사로잡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제 최치원의 심우 10여조 말씀드리면서 진성여왕이다 했는데 그 시기입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이 맞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민중봉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거나 이 시기는 진성여왕 시기, 이제 크게 보면은 신라 하대입니다.
요 신라 하대에는 이제 진골 귀족의 왕위 다툼이 치열했고, 진골의 왕위 다툼, 그리고 호족이 성장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나 이런 걸로 보자면은 불교의 종파 중에서 선종, 이 선종도 성장을 하죠. 이게 이제 구산 선문. 이제 이 호족들이 이 선종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제 뭐 참선을 위주로 하는 종파라서 아무래도 백성들한테 이렇게 그 얘기하기가 더 쉬운, 백성들이 흡수하기 더 쉬운 종파다 보니까 호족들이 선종을 많이 지원을 했던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선지에는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 시기에는 이제 뭐 발해도 마찬가지고 통일신라도 그렇고, 이제 당나라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당나라의 빈공과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에서 이제 급제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이게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로 따지면 당연히 육두품이 제일 많았는데,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당에서 돌아온 육두품 유학생. 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최치원입니다. 빈공과에 급제하고 당나라에서 벼슬도 했고, 그 다음에 격황소서라는 글을 써가지고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데도 역할을 했고, 이제 이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시무 10여조 올렸지만, 진성여왕은 좋게 생각했는데 주변의 진골들이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시무책이 실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 많이 실망하고 이제 낙향해서 신선이 됐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사함에서 회의하는 좌평 백제입니다. 이제 백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정사함의 회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좌평이라는 관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시성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 요건 이제 나라로 따지면 고구려고, 안시성 전투는 이제 7세기 중반, 그러니까 이게 645년인가 아마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642년인가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 백제랑 신라는 대야성 전투로 맞붙고 그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교에서 주자학을 공부하는 학생, 이 향교는 이제 뭐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주자학이 성리학입니다. 팔만 대장경판 제작에 참여하는 승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후기. 특히 이 팔만 대장경판은 몽골 침입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